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화이트 이제 선형대수학 OT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쌤이 그 선형대수학 이제 OT 옆에 문제랑 해설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봐. 그래서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미적분학을 다 이제 배운 친구들은 그걸 이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매기고 그리고 나서 이 OT를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을 어떻게 복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해서 2달 동안 또는 1달 동안 우리 선형대 수학을 1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을 잡으니까 그 기간 동안 미적분학을 복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설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쌤이 잡아주는 이 기준은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고치고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이 상황에 맞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쌤은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고 결과에 이제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만약에 이제 시험을 봤어. 근데 50점 미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수학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선형대 수학도 못 따라가고 미적도 복습을 못 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듣는 거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제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2대 8까지도 잡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숫자는 아닌데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학을 7,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일주일의 기준을 나눴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걸 절대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뭐냐면 우리가 주 7일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제 미분, 적분, 선대가 있는데 적분의 힘을 많이 써라. 선형대 수학이 나가는 동안 적분의 힘을 많이 써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선형대 수학이 나가면서 선형대 수학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적분학 복습을 할 건데 그때 적분을 많이 해야 돼. 이 편입 수학은 적분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생기는데 적분을 만약에 못 잡잖아? 그럼 정말 힘들어져. 다변수도 힘들어지고 공수도 힘들어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은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적분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고,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적분학은 최소 이해독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선형대 수학을 2달을 계획을 잡았으면 뭐 이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최소야, 최소. 이해독 하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최소. 그러니까 적어도 2회를 하는 거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 50점 미만인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독이 있고 속독이 있잖아. 그러면 정독이라는 건 천천히 꼼꼼하게 보는 거고 속독이라는 건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50점 미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독의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거를 막 대충 해라 이 얘기는 아니야. 엄청 대충 해라 이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 스킵하면서 주가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회독이 늦어지거든.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복습해라가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거,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일부분들은 100%에서 한 20% 정도는 조금 스킵하고 나머지 7, 80%좀 집중을 해서 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조금 수학 실력의 기반을 빠르게 돌리고 유형 파악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내가 빼놨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까다로웠던 것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정독보다는 조금 속독. 근데 이 속독은 이제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거를 좀 내려놓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이론 복습 당연히 해야 되고 외울 거 외워야 되는 거고 대표 예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거고 내가 쌤이 이제 추가 판서로 이렇게 풀어준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것들은 기본적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거의 다 잡아준 거기 때문에
그것만 돌려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복습을 한 거야. 그리고 다시 이해독을 할 때는 이 유형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이게 정확하게 습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유형별을 통해서 점검용인 거지, 점검. 근데 여기랑 여기랑 어쨌든 한 번 더 체크하는 용도니까 겹치는 유형들이 많아. 그러니까 유형별을 돌릴 때는 판서 문제를 굳이 안 돌려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라. 그래서 1회독, 2회독을 빠르게 돌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함풀이 있는데, 이 고함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가고 해도 되는 거니까 무거운 양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돌려서 유형 파악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 회독을 높여서 계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점수가 단기간에 오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0점에서 80점 미만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 그래야 그래도 어쨌든 수학의 비율을 많이 가져가야지만 선형대 수학과 그 다음에 미적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 수학에 좀 더 집중을 해도 돼. 알겠지? 대신에 미적 분학을 어쨌든 최소 1회도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이제는 좀 빠르게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이제 좀 약한 파트 알잖아. 어디 파트가 약하다라는 걸 알잖아. 그럼 거기를 좀 파고 들어가야 돼. 좀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부셔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풀면 안 되고 이제 좀 하기 싫은 것도 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상적분이 약해. 그러면 판서, 유형별, 그 다음에 자습용 교재 다 거기에 파고 들어가. 내가 만약에 미분의 응용이 약해. 판서, 유형별, 그 다음에 단단 자습용에서 미분의 응용을 파고 들어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파트가 복습하다 드러나면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를 100% 정복할 수는 없지만 거기를 어떤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놔야지만 점수가 오른다. 그러니까 약한 파트를 파고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에 80점 이상인 경우는 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미적 선대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비율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의 비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서 이 점수대가 나온다면은 굳이 이건 안 지켜도 돼. 거기서 수학의 비중을 줄이는 순간 점수 떨어지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선형대 수학하고 미적은 비슷하게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좀 다른 게 있어.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이 푸는 것들은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이 친구들은 고함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 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고함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별로 좀 분석을 해주면 이제 과기대가 아직 2024년도 기출문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일단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나오는 이제 학교야.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오고 주로 이제 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나왔다가 아예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이 선형대 수학에서부터 공수는 일정하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잡아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종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세종대는 공학수학이 나오지 않지? 공학수학이 나오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태야. 알겠지? 다만 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 수학의 비중이 어쨌든 큰 편에 속하지.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적분과 다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편입수학은 적분을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지만 적분을 만약에 잡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변수를 따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결국엔 공수도 거의 계산이 이제 적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적분이 안 되면 답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종대를 원한다면은 요렇게 이제 비중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화이트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은 우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이 3, 4월에 촬영이 되고 그러면서 급수가 2주 정도 진행이 되니까 선형대 수학 앞부분을 할 때 급수를 같이 들으면 조금 이제 밸런스가 맞을 거야. 그리고 5, 6월에 이제 다변수가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풀이 들어가는데 이 BGM 문풀은 미분에서부터 다변수까지 이제 혼합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절반은 다변수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섞여 있는 문제풀이들을 해서 점수 끌어올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문포를 좀 BGM 문포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혼합형으로 점수 올리고, 그 다음에 기출 다시 혼합형으로 점수 올리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혼합형으로 점수를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문제풀이 혼합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섞여 있는 게 있을 때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혼합형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문포를 좀 꾸준히 한다면 많이 좋아지니까 피하지 말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면 넘어갔네. 요거는 화이트에 해당되는 구성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론 설명하고 대표 예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을 이제 추가 판서해서 이제 잡아주고, 그래서 추가 판서로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유형을 잡아주니까 반드시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이제 요 자료는 학습 자료실에 있어.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다운받아서 판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복습이 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얘네들을 습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별 문제풀이는 확인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맞은 것만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맞은 건 넘어가면 되고, 틀린 것만 이제 다시 강의를 봐서 참고하면 돼. 그래서 유형별은 다 볼 필요 없고 틀린 문제만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유형별에 해당되는 풀이, 이제 해설지도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먼저 강의부터 보지 말고 정답 매기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해설 보면서 풀어볼 수 있는 만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선택적인 거니까 다 볼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고득점을 하면 이제 이 화이트 코스에서 어려운 것까지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까지 충분히 대비가 돼. 자,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의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일단 뭐 건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선형대 수학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만 얘네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적분학 안에는 이제 벡터랑 행렬 1단원과 2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벡터 1단원이 다변수에도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나 또는 뭐 경희대나 이런 데에서는 이 3, 4, 5를 조금, 항공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명제나 또는 문제를 까다롭게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다 해라. 그것만 다 하면 거기 있는 대학들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벡터 공간과 선형사상, 그 다음에 선형변환, 선형사상의 표현 능력 이쪽이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근데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1단원과 2단원은 약간 미적분학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도 어쨌든 기하적인 약간 느낌 또는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공부 방식이 미적분학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많이 보고 많이 풀면 늘어.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풀면 늘어. 힘으로 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벡터 공간 선형사상, 그 다음 선형변환, 뭐 선형사상, 선형변환 똑같은 말인데 벡터 공간의 선형사상, 그 선형사상의 표현행렬, 추이행렬, 여기는 3단원과 5단원은 힘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느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고가 열려야지만 문제풀이도 빨라지고 받아들이기도 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단원, 그 다음에 5단원을 배우는데 도저히 막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단원의 이제 문제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많이 봐라. 그래서 3단원, 5단원은 강의를 많이 봐서 내가 사고가 열리면 그때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들었을 때 생각보다 다 와닿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했는데 나한테 너무나 잘 맞는 파트야. 그럼 바로 복습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는 조금 와닿지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많이 이제 풀어라. 알겠죠? 그래서 힘으로 가는 것보단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것들 또는 여기 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1단원, 2단원, 4단원 또는 미적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풀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대 수학에 해당되는 OT를 쌤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끝까지 이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을 완주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이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쌤이 이 선형대서 화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목보다도 더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많이 하고 특히나 그리고 선형대 수학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적분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 나가는 동안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복습을 이제 소홀히 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화이트 선형대 수학은 OT를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한번 달려봅시다. 고생했습니다.